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T50 수출 얘기네요. 네, 지난 태국의 DS 방산 전시회, 그러니까 디펜스 앤 세큐리티 방산 전시회에서 제가 FA50의 수출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 KF21이 나오기 전까지 대박이 터질 부분은 당분간 항공기 분야에서는 이 FA50과 T50이겠죠. 그 중에서도 훈련기인 T50에 저는 참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현실성이 높고 이제까지 알토란 같은 그런 수출 실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군용 훈련기 시장은요, 엄청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훈련기 시장의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린 건데요. 또한 FA50에 자극받은 훈련기 제조 국가들이 경전투기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요, 국제 고등훈련기 사업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영상은요, 에이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인 김민석 특파원님의 기사 협조를 받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년 특집으로 특파원님을 직접 모셔서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아볼 곳은 어딘가요? 네, 의외로 먼저 알아볼 것은 영국입니다. 먼저 눈여겨볼 것이 뭐냐. 과거 고등훈련기 시장을 장악했었죠, 영국이. 그리고 T50과 경쟁해서 번번이 이긴 영국의 BAE 호크 훈련기가요, 후속 기종 없이 단종이 됐습니다. 과거 T50이 처음 국제훈련기 시장에 등장했을 때 그때와는 아주 180도 달라진 그런 환경이죠. 이 호크기는요, 후속 기종 및 개량이 중단됐어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T50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훈련기로 장기간 운용 실적 쌓은 것이 현재 굉장히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 에이비에이션 위크에 올라온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 기사에 보면 여기 어센트라는 회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어센트라는 회사는요, 일종의 민간 군사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무슨 일을 하냐, 영국 공군의 훈련을 책임지는 회사예요. 원래 영국 공군이 운영 중인 이 호크 T2 훈련기를 어센트가 인도받은 다음에 이 훈련기로 MFTS라고 불리는 조종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이 MFTS는 Military Flying Training System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 회사의 경우 아주 제한된 인원과 장비의 인력만 공급하거나 혹은 비행기부터 정비와 인원까지 모두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돼서 공군과 계약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어센트는 영국 공군의 고등훈련 프로그램 운영 책임은 있지만 정부 자산인 호크 훈련기를 양도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요, 이 영국 정부한테 제발 비행기를 좀 바꿔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어센트에 따르면요, 호크 훈련기의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어요. 특히 이 호크기에 사용되는 이 롤스로이스 어더워 마크 951 엔진의 노후화와 부품 수급이 최근 2년간 거의 안 되다시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엔진의 노후화에 따른 이 운용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래요. 영국 공군은 1년에 43명의 훈련생을 고등훈련 비행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어센트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미 어센트는 이 노후화된 이 호크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부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없었지만 그게 자신들 탓이 아니라 비행기가 너무나 고물이라서 오래되어서 새로운 기종을 주던가, 혹은 어센트가 직접 비행기를 구매해서 서비스하도록 허가하고 예산을 주길 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센트라는 회사는요, 사실 영국의 대형 방산 및 조선 회사 밥콕하고요, 미국의 록히드 마틴의 합작 회사예요. 그래서인지 어센트는 공식적으로는 영국 공군과 정부의 어떤 기체를 사달라고 콕 집어서 제안은 하지 않았는데, 대신 이제 적합한 후보 기종을 좀 올려줬거든요. 영국한테 이런 것 좀 해달라고. 거기에 우리의 T50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잉의 T7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대체 플랫폼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어센트의 모 회사가 록히드 마틴인 만큼 우리도 좀 좋은 소식을 한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T50 우리 체계 개발 이전 탐색 개발할 때 우리가 BAE의 T59 호크, 이거 전신이죠. 호크 마크 67을 도입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BAE의 고등훈련기 기본 설계 기술을 이전받았었죠. 이게 과거 일인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T50이 영국 파일럿을 훈련시킬 수 있는
고등훈련기가 될 가능성이 생겼죠. 진짜 격세지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보잉 T7A가 나와서 말인데 여전히 그거는 헤매고 있나요? 네, 제가 잠깐 T7 언급을 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잉은요 이게 대마불사예요. 예? 보잉을 죽일 수는 없다고 미국 입장에서 미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든 회생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이 보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9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부터 모든 악재는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뭐 이 737 맥스부터 뭐 이 T7까지 뭐 악재는 다 터졌죠. 특히 T7요 최근까지 여러 트러블이 진짜 알려졌었죠. 그래서 뭐 아주 트러블이 꼽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점차 이 T7, 요즘에 이제 T7A라고 부르죠. 이 T7A가 기회를 얻어가는 모양입니다. 얼마 전 12월 6일에 관련 기사가 하나 났었죠. 현재 미국 공군이 맡고 있는 나토 조종사 훈련의 대체 사업에 대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현재 미 공군은요, 훈련기 사업에서 보잉 T7A의 손을 들어줬고, 이걸 갖다가 이제 T38C를 대체할 예정인데, T7A로. 미 공군의 이 T38C가요, 사실 미 공군뿐만 아니라 나토 조종사들의 훈련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주 셰퍼드 공군기지에는요, 이 T38C가 113대나 있는데요. 그중 46대가요, 미 공군 소속이 아닌 나토 소속입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나토 소속 T38C에 대한 대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미 공군이 아닌 아웃소싱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 공군 교육사령부죠. AETC죠. Air Education and Training Command라는 데인데, 여기가 정보 요청서를 냈어요. 근데 이때 아웃소싱은 물론 기종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답니다. 다만 기종 고려를 한다고 하지만 이 사업에 우리 T-50이 입찰하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 사실 제가 이 나토 소속 훈련기가 있는 이 셰퍼드 공군기지가요, 이미 보잉 T7A가 최초로 배치될 기지예요. 그걸로 이제 결정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기지 안에서 서로 다른 고등훈련기 두 종을 미 공군이 운영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렇죠? 이미 미 공군이 훈련기로서 T7A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T-50이 비집고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역시 대마불사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보잉은요, 이제 첫 번째 T7A를 인도하는 김에 더 개량된 버전을 벌써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경전투격은 경공격기 버전이죠. 얼마 전에 여기에 대한 관련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일명 F7 혹은 TF7A라는 새로운 버전이 등장했죠. 미 공군은 지난 11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T7을 개조한 전투기 버전을 연구 중이며, 이것은 F-16의 대체용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T-50과 같이 미 공군 가상적기 어그레서 사업 및 미 해군 훈련기 사업도 도전 중인데요. 보잉이 미 해군 차기 훈련기로 제시한 T-7B라고 있어요. 이 T-7B의 성능 및 개발 일정을 보면요, AIM-9X 무장 장착 시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보잉이 지금 주장하는 F7과 유사한 사양인 것 같아요. 이 F7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스펙이나 내용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형은 공개가 됐죠. 이 보잉이 공개한 모형에 따르면요, F7은요, 우리 FA-50과 동일하게 형상은 T7 그대로 유지하되 T7에 없던 윙팁 파일런을 늘려서 AIM-9X 슈퍼 사이드와인더 2발을 탑재하고요. 날개에는 SDB 유도 폭탄 8발, 그리고 AIM-120 암람 중거리 미사일 4발, 그리고 동체 하단에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F-15EX에도 쓰이는 스마트 파일런을 사용해서요, 파일런 한 개에 2발의 암람을 장착하는 것이 눈길을 끌죠.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컨셉 모형일 뿐입니다. 꼭 이렇게 되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T7이 여러 가지 문제로 헤매고 있다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윙락 문제였는데, 뭐 보잉에서는 이 윙락 문제 등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쌓인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T7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에요, 또. 그 얘기하신 윙락은 뭔가요? 이 윙락이란 건 뭐냐면요, 특정 각도로 기술을 이제 비행기가 들어올리게 되면, 특정 각도 이상으로 들어올리면 이걸 보통 우리가 고바듬각이라고 해요. 높은 바듬각 혹은 고바듬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기체 동체 앞부분과 스트레이크를 통해 발생한 와류와 주 날개에서 발생하는 와류가 서로 간섭을 일으켜요. 그래서 전투기가 이렇게 롤링하면서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있거든요. 이걸 보통 우리가 윙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윙락이 발생하면 기체가 이제 좌우로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적기를 조준하기도 어렵게 되지만 자칫 기체가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윙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공기는요, 주익 날개 뿌리 부분에 이 스트레이크란 곁날개하고 주익 전방 플랩, 보통 이게 리딩 엣지 플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설치를 합니다. 이런 장치가 필요해요. 즉, 스트레이크를 통과한 와류와 주익에서 발생한 와류를 어떻게 간섭하지 않게 만들 것인가가 윙락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 4.5세대 이상 군용 항공기들도요, 대부분 바등각 35도부터는 윙락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대부분 35도 이상에서 윙락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문제가 뭐냐? T7의 문제가. T7의 문제는요, 이 윙락 현상이 35도가 아니라 25도에서 26도 사이, 여기에서 바등각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바등각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낮은 바등각에서도 이런 윙락 현상이 생겼다 이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 스트레이크와 주익 전방 플랩의 설계 결함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보잉은 이 문제를 이 플라이-바이-와이어 소프트웨어로 해결했다고 하지만 사용자 측인 미 공군은 여전히 불안해하는 눈치입니다. 더욱이 이미 T7A의 생산은 2년이 지연됐죠. 윙락 문제뿐만 아니라 함께 문제가 된 사출 좌석을 새로운 버전으로 바꾼 개량형은 2024년에야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또한 이 T7A의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요, 시뮬레이터 개발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마불사라 T7을 가지고 뭐 F7을 만드니 많이 해도 별나라 얘기예요. 사실 지금 현재 상태로서 미 공군은 어쨌든 주문한 T7A 351대를 어떻게든 받아서 이걸 소화해야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처지예요. 그래서일까요? 미 국회 소속의 회계감사원이 있습니다. GAO라고. 여기에서는요, 2030년이 되어서야 T7A 생산이 피크를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T7A의 해군용 훈련기나 경전투기 버전의 개발에 양산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만 보잉은요, T7A의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적용했고 금형기구가 필요 없는 공정이라 생산 속도를 크게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그들의 주장일 뿐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겠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중국의 L15가 우리 FA50에 도전장을 냈다고요? 네, 지난 11월에 열린 두바이 에어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언론이 이제 K방산의 진격이 계속된다 이렇게 돼서 특별했었는데 우리 업체 FA50 이집트 수출 세일즈 소식, 그 다음에 최초로 진행된 KUH-1 수리온 헬기와 LAH 소형 무장 헬기의 해외 비행 시범 등등이 알려졌었죠. 그런데요, 사실 해외에서 보는 두바이 에어쇼의 진짜 주인공은 중국의 L-15 훈련기였다고 합니다. 무려 4억 4천만 달러의 1차 계약을 UAE 정부와 맺었기 때문이죠. 이 에이비에이션 위크의 관련 기사에 따르면요, 두바이 에어쇼에 등장한 L-15 비행기는요, 고개 비행 시범을 보였는데요. 이게 단순한 고개 비행이 아니고 일종의 사전 시범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UAE 공군에 따르면요, 12대의 L-15 훈련기가 푸르산 알 에메렛 UAE 고개 비행팀의 기체로 이탈리아 MB339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에어쇼에서의 L-15 고개 비행은요, 일종의 리허설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 공군 블랙 이글스의 T-50B와 달리 이번에 고개 비행을 한 L-15 훈련기는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전투 임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수의 레이더돔 뒤에 KF-16과 KF-21처럼 피아 10별 장치 IFF가 이렇게 나 있죠. 수직 미익에는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T-50B보다는 FA-50에 가까운 형상이죠. 현재 UAE와 중국은요, L-15 훈련기 12대에 대해서 확정 계약을 했고요. 추가 옵션으로 36대의 구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단순 훈련기가 아닌 경전투기 및 훈련기 겸용 기체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때 FA-50이 유력한 후보였는데요. UAE는 중국과의 관계를 외교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이미 중국의 제조사인 홍두사는요, 에어쇼에서 공개한 모형으로 L-15 훈련기가 공중급유 포드, LT-2 유도폭탄, PL-52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PL-12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함께 KJ-600 전자전 포드를 장착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A사 레이더도 장착 예정이라고 하죠. UAE뿐만 아니라 중국의 영원한 호구 파키스탄도 L-15 구매에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파키스탄 종합미디어그룹 일간지 볼 뉴스에서는요, 지난 11월 19일 파키스탄이 경전투기 버전 L-15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구매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미 중국과 JF-17 전투기를 공동 생산하고 있습니다. JF-17은 우리 FA-50보다 무장 탑재 능력이 살짝 더 좋고요. L-15는 이탈리아 M346과 러시아 야크-130, 영국 호크보다는 무장 능력이 좁지만 우리 FA-50보다는 좀 더 작은 항공기예요. 그렇다면 파키스탄에서 왜 L-15 기반 경전투기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JF-17의 설계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F-7의 개량형인 슈퍼-7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F-7이란 건 미그-21의 중국 카피죠. 중국에서 보통 J-7이라고도 부르는데, 따라서 비행 성능이나 개량에 어느 정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반면 L-15는 외형이 야크 130과 비슷할 뿐 완전 새롭고 21세기 기술로 설계돼서요, 잠재 능력이 더 높다고 파키스탄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과거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제3세계 국가에 F-7 전투기를 꽤나 많이 판매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성능 부족이나 AS 부족 등으로 대차게 욕을 먹은 바 있습니다. 중국이 나름 야심차게 추진한 수출형 전투기 JF-17은 파키스탄 빼고는 수출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요, FA-50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L-15 전투기형을 적극 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결론이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는 T-50과 이어진 FA-50 라인으로 세계 훈련기 시장과 경전투기 시장에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죠. 그리고 그 신화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나라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특히 중국은 저렴한 가격과 적당한 성능을 홍보하며 이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확실한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확장성과 AS의 차이로 후발주자의 추격을 따돌려야 합니다. 우리 FA-50 단자형 개발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할 듯해요. 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니즈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관련 기관의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업체와 함께 미래 경전투기 시장에서 우리 FA-50이 입도 선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UAE하고 파키스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 훈련기가 어떤지는 이집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